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의회가 추경안에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현직 입주자 대표 회장끼리 갈등을 빚으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달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꾸미를 날로 먹은 40대 남자가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전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건 2년 만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의 사전 행사 성격으로 한국 잼버리를 유치해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익산시 의회가 추경안에 재량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추경안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의원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25명의 의원에게 모두 1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미 의원 한 명당 1억 원씩 배정해 올해 재량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익산시 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산을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마저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는 지금 시의원들에게 엄청난 선거운동의 특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이다. 익산시 의회는 익산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주민 수건 사업 해결에 재량사업비가 필요해 추가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은 관련 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입해 선심성 논란을 해결하겠다고 해명합니다. 면장이나 동장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거기에 그 양반 그 사람들의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자. 전북에서는 올해 재량사업비 비리로 전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등 19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익산시 의회도 지난해 재량사업비 공개 등 투명한 집행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익산시 의회는 오히려 예산 편성을 늘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 봄부터 전주 삼천으로 흙탕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천지구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사 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허술하고 전주시 역시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을 따라 흙탕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거센 물줄기는 곧바로 삼천으로 이어져 하천을 온통 흙빛으로 물들입니다. 비가 오면 상태가 더욱 심각하지만 평소에도 흙탕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올 봄부터? 비 와도 그러고 비 안 와도 내려오고 그래요. 비가 오면 더요. 흙탕물이 시작되는 곳은 LH가 개발하고 있는 효천지구 공사장. 중복천 상륙 쪽에 공사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취재 중에도 일부 아파트 공사장 우수관로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날에는 양수기까지 동원해 흙탕물을 빼는 작업도 포착됐습니다. 겉면에 양수기 호스가 한 6개 정도 깔려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섭하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지하수를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흙탕물을 걸러내야 하는 방지막들은 하천 경사면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습니다. 토사를 가라앉힌 뒤 물을 내보내는 연못인 침사지 관리 역시 허술합니다. 이처럼 오염원은 다양한데 전주시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몇 개가 플립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정비토로 현장 공사 감독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토사 유출이라든지 먼지 발생 이게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장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전주천과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전주시. 오염원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현직 입주자 대표 회장끼리 갈등을 빚으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달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16명 가운데 13명은 지난 29일부터 업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벌써 2달치나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 다름 아닌 전현직 입주자 대표 회장들 사이의 다툼 때문입니다. 현 입주자 대표 회장은 전 집행부의 방해로 새 관리소장을 임명하지 못해 급여 결제 절차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들이 채용한 소장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면에 그런 속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상적인 소장을 배치 신고하는데 딜레이를 시켜서 아파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집행부 측은 현 회장이 관리사무소를 자신의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 급여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급여를 지급 안 하면 이런 부분은 내 말을 듣겠지. 모든 애들이 직원들이 자기 말을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몇 해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벌어져 온 갈등이 결국 골마터진 상황. 사태가 길어질수록 아파트 청소에서부터 크고 작은 관리 업무가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 없는 세력 다툼에 애꿎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 집 앞에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기는 주민은 없겠죠. 그런데 김재 씨가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이러한 시설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뿔난 주민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동네에 돼지 분뇨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걸 막겠다는 건데 주민들이 가장 분개하고 있는 건 반대한다면 억지로 허가 내지 않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김재 씨가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두 개 마을이 그 동의서를 청구했고 나머지 그 주민 반대 의견이 있다. 저희들이 그 의견으로 도시위원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동의서엔 단 2개 마을만 이름을 올렸는데 대표성을 두고 주민들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줬다고 그래요. 나머지 19개 마을은 100명씩 잡고 1,900명이에요. 1,900명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뇨 처리 시설이 들어설 부지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식품산업단지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만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만 몰아세우기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직접적이라는 반발입니다. 펫삽 지정 업체입니다. 바로 몇백 미터 안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사 먹겠습니까? 김재 씨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허가를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 집 앞 분뇨 처리 시설을 둘러싼 김재 씨와 주민 간의 갈등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생선과 조개 같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전북에서 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45살 남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10여일 전 지인이 바다에서 잡은 주꾸미를 날것으로 먹은 뒤 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브리오균은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간염 환자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고위험군에서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환자는 해마다 2~3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상태로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감염됩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아 환자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8,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바닷물에서 10월까지 검출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패류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 안에 수포 등이 생긴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를 치르기 전에 사전 행사 성격으로 한국 잼버리를 유치해 열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코리아 2023 세계 잼버리에는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83개 나라에서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를 치르기 전에 대회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0 한국 잼버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한국 잼버리의 경우 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평창올림픽과 여수 엑스포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행사와 특별법 등으로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면 4조 원에서 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높아지는 일, 새만금이 알려지는 일, 그걸로 인해서 뭐 기업이라든지 투자가 촉진된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러나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조성비 5천억 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산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새만금을 방문해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를 둘러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레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와 부안을 방문해 세계 잼버리 개최지를 살펴보고 전북의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전북도청에서 특강을 한 뒤 새만금으로 이동해 세계 잼버리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전북을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새 정부가 퍼주기 복지 정책을 펴면서 SOC 예산이 크게 줄어 전북의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미 확보한 전북의 국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군산 공설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 물랑루즈 2021의 전 점포 입점을 축하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맥주 축제를 개최합니다. 군산 공설시장 북문광장 앞 4층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맥주 무료 시음 행사와 함께 윤도현 밴드의 공연과 가족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새벽 3시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술집에서 폭력 조직인 이른바 나이트파와 북대파 조직원 11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파 조직원 37살 김모 씨와 북대파 조직원 37살 이모 씨가 돈 문제로 다투다 조직원들이 개입되면서 난투극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가운데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